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및 부득이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므로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전후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 중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 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번호 제863호 202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박형래 기술지도과장입니다. 김경상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액은 11억 5,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및 투납액은 1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 80억 100만 원 중 77억 2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5%이며 보조금 반납금 7,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항목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8,700만 원 중에서 1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기계화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4,600만 원과 지도사업 인프라 구축,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농업기계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3천만 원 중 1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작물환경기술지원, 가수작목기술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2,500만 원과 작물환경기술지원, 소득작목기술지원, 가수작목기술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7,700만 원 중 14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농기촌 활성화 사업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도시원예 육성, 양묘 생산 관리, 기농기촌 활성화 사업, 수목 초화 식재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31억 7,700만 원 중 31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석 차량 등록 사업 소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장 이도석입니다. 평소 차량 등록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20 세입세출 결산안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0 세입 예산은 예산액 10억 2,6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억 4,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억 4천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정지 수입 900만 원과 범칙금 5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0 세출 예산 총괄은 예산 현행 27억 1,400만 원 중 2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등록 종합창구 운영은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억 5,500만 원 중 1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60만 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13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90만 원 등입니다. 민원 편의 시책 추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100만 원 중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200만 원,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1천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계속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천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로 21억 8,700만 원 중 2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료는 직원 인사 발령 등으로 보수액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4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 소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 42억 1,5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39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3억 3,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8,800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공유예산 사용일 분담금 5억 8,800만 원으로 올 1월에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31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29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으로 예산액 22억 8,100만 원 중 지출액은 21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 이탈 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전산액 1억 1,8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00만 원, 시설비 공사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1억 9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서 예산액 6억 9,8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공무집과 직원 보수 및 수당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선 운영 업무 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2,700만 원 전액 지출이 이루어져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검토보고입니다. 근본 2020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출 결산의 주요 내용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 분소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이 3,9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7,5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도매동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 시설비 3,917만 7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장님 지시사항인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를 통하여 먼 거리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왕복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총 예산 10억 원 중 시설비로 5억 9,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토목공사 및 건물 건축비로 5억 2,423만 2천 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부시설 공사로 전기, 소방 등 기타 비용으로 3,039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두 공사로 발생한 입찰 차액이 3,917만 7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7,500만 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직원들 인건비는 각 직급별 기준 호봉을 10호봉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 사업소에 전입 오시는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각 구군에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각 직급별 그 기준 10호봉을 다 못 채우고
그 낮은 직급의 호봉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주차장 집행 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집행 잔액이 1억 1,801억 1억 1,815만 4천 원 중에서 근로자 보수액이 4,500만 원,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인건비성 그 예산 불용의 원인으로 근무 조건이 저희가 그 7일 기준에서 9시에서 22시로 교대 시간에 2인 보수를 지급을 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연초부터는 근무 편성 계획을 재조정해서 1인 근무로 재정비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초보다 호방이 낮은 직원을 발령을 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예산 불용 원인은 당초 저희가 그 등기 우편물 발생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대부분 실제 일반 우편물로 발생하여서 이에 따라 그 발생비 적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안도영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고요. 차량 등록 사업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세출 예산 주요 결산 내역에 이 자리에 보면은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그래도 많은데 눈에 들어오는 게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비하고 또 민원 편의 시책 추진의 공공운영비가 좀 비교적 많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제 시책 추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출장비입니까 이게? 출장비 포함되어 있어요? 출장비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면은 이제 대민 업무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처단하다 보면은 같이 번호판 제작소라든지 관련 단체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우리 등록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간담회든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편 요금하고 그런 쪽이 조금 많이 전락이 되었습니다. 예. 절약된 사유가 뭡니까 우편 요금 같은 경우? 예,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등기 보내고 하는 우편요금 그런 게 이제 연평균 건수로 이렇게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제 이제 그런 발생액이 적다 보니까 사유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나 아니면 차량 등록사무소에서 보통 등기나 우편물 보내는 게 어떤 건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줄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각종 고지문, 고지서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체납 과태료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예. 줄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양묘 생산 관리가 한 10% 정도 집행잔액 남았던데요, 소장님. 예. 장에 유류비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그작년에 기온차가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조금 1도, 1월달, 2월달 온도가 1도에서 한 2도 정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굉장히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름 유류비가 전략이 많이 되어서 결산 추경 때 잔액 남은 거를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고 일부 한 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에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추위가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6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을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지출이 마지막까지 들고 있다가 지출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소비량에 혹시 그 태양광이 설치돼 있죠? 내가 본 것 같은데.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발전기 농업기술센터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유류비로 만약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감당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25%나 30% 정도 이렇게 커버하고 있으면 이런 일은 좀 적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어차피 그게 뭐 또 가는 요새 이제 방향이고 하니까 너무 유류비에만 의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예, 설치도 한번 해보시는 거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 효과가 얼마나 나올란지. 드디어 이제 소장님 맨 마지막에 하는 줄 알죠? 할 말이 많아서 마지막에 합니다. 일단은 그 관리동에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소매동하고 사이에 그 비막이 천장 없는 거 아시죠? 하고 소매동 사이에는 빙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화장실 저희가 새로 지은 데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런 건의가 좀 들어와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크게 뭐 얼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그냥 상인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그 화장실 많이 사용하는데 예. 딱 거리가 애매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우산 들고 가기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용적물 피해 보상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대금 지급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뭡니까? 예비비 지출 사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끝나고요. 나중에 예. 이제 개별적으로 좀 예. 자세하게 담당자하고 좀 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백신 맞아가면서 한 아직 20%까지는 안 됐지만은 이렇게 하여튼 이제 점차 좀 희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누적됐던 피해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누적 피해. 예를 들어 뭐 제가 그 소매동 상인들하고 이래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올 하반기에도 어쨌든 그 이제 임대료를 코로나가 올해는 잠식되지 않고 계속돼 이제 누적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래 한 번 더 이래 연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동천 컨벤션은 사업을 포기를 했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그게 이제 공개 입찰이다 보니까 이제 최고 단가 선행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렇게 맞아버리면 아예 직격탄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사업 포기를 했던데. 그래서 저도 오죽하면 사업 포기를 했겠나. 아예 이제 채무관계 뭐 어떻게 거래처나 이런 게 아마 엉망이 된 상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작년에 이제 최고가 그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뭐 소장님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임대료가 워낙 이래 많이 올라다 보니까 예, 거의 뭐 한 10배 정도 예, 올랐다고 자기들 그 가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상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일단 올해는 그래 지금까지 작년하고 뭐 이래저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도 받았다고 칩시다.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 것도 있지만 네.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 그냥 좀 이래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이러니까 이 사단이 났는데 하여튼 그 시간을 좀 이래 벌어야 되는 그것도 좀 있고 지금 이대로 하면은 거의 그분들 내가 볼 때는 사업 포기하고 나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지금 6월 달에도 한 분이 예,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빈 점포 하나 있더라고요. 시설 아예 예, 폐거해버리고 예. 봤어요. 초장집 같은 게 상당수가 하루에 그게 좀 장사되는 날이 한 10만 원 팝니다. 초장집이. 매출이 한 10만 원 팔아요. 근데 무죄된 심판인지 하루 월세를 9만 원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재료비 빼고 이러면 자기 인건비하고 마이너스라는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왜 그랬냐 하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됐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평생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만 해보셨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면 난 손가락 완전 밥도 못 먹는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 그 문제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풀어보려고 계속 이렇게 좀 모으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예, 예.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소매동 임대료를 뭐 50% 계속 감면을 해주고 있고 지금 6월 초에도 저희가 또 의견 수렴해서 또 지금 뭐 6개월 정도 더 감면을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거 외에도 저희가 뭐 하여간 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여간 뭐 좀 간담회를 좀 해서 예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한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가 예산 절감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출 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은 도시농업개발에 지금 예. 또 많이 지금 남았고, 그 다음에 양묘 생산관리, 예, 그리고, 초화 양묘장 운영. 예, 제가 뭐 급하게 또 찾아보니까 양묘라는 거는 그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게 하거나 접목 또는 조직 배양을 하여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 뒤에 그것을 크게 자라도록 기르는 것을 말한다라는데, 이제 심어서 배양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코로나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남고 집행을 못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초화 양묘장의 그 잔액은 집행 잔액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 2019년도에 저희가 유류 소비량이 33,390리터 예.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는 23,930리터 해서 작년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추경이 10월 그 하순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그 유류비 잔액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11월 달부터 양묘장에 그 가온이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보일러를 떼서 이제 온도를 올리는데 그때 11월 달과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유류비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 유류비가 한 660만 원 저는 남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잔액입니다. 잔액이 43만 원 정도 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한 7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초과 양묘장애에 생겼고, 그다음에 도시 원예 사업의 그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 교육 지원 사업이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집행 잔액은 다 반납이 됩니다. 근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경에 이게 반납이 안 됩니다. 다음 해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좀 남았는데, 요거는 말씀드리면 기농 기촌 그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농 기촌 교육은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한 1년에 거의 한 1,200명 정도를 교육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반밖에 총 그 5개 과정 한 345명밖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특히 현장 견학이 한 340만 원 정도, 그리고 교재하고 강사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코로나가 이제 종식은 될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1년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꼭 그 온라인 교육이나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작년 사업이라서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대비를 이제 끝나겠지 하면서 가다가 국비가 이렇게 된 거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유튜브로 저희가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해가지고 올해는 별로 차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도 이제 그 화상으로 거의 다 회의를 하거든요. 네. 줌으로 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바쁜 일상을 전부 다 지내고 있는데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그날 바로 회의에 이제 들어오게끔 이제 아이디를 한 회의 한 10분 전에 공개를 한다든가 미리 듣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제히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다른 바쁜 일상을 하면서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듣게끔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그 양미하는데 온도가 적절하게 맞아서 절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노력한 바가 크다고 보고, 그거는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잔액들은 남아있는 것들은 굉장히 또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봐집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 농업기술센터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자동차. 다음은 자동차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행정 운영 경비가 아까 그 호봉수가 낮아서 절감이 되었다고 했죠? 호봉수 낮은 분들이 오셔갖고, 그죠?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그쪽에는 인력 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 대리인 신고, 과세 내역 안내, 과태료 사전 예고문 같은 이런 독촉장하고 이런 거를 보내는 그런 돈인데요. 이 사유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 농수산물 차량 등록 사업소도 그렇고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그 호봉수가 좀 구호봉 인건비 말씀이 인건비의 구호봉 이하로 와갖고 절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일의 차질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호봉이 아니고 8호봉이 와야 되는데 9호봉을 보내서 이제 그 차액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남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내가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안 와서 불편한 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요즘 그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호봉이 났다고 해서 뭐 그 일을 뭐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 예, 예. 요즘 젊은 분들 저기 들어오시면은 진짜 일을 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착오가 없다니까 또 다행이고요. 이거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세입 세출 결산안 이거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내가 지금 보던 것 다 보다는 제일 보기 쉽게 진짜 잘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을 텐데 잘하셨어요, 준비를.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농업기술센터 봅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여쭙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저희가 질문은 또 있고. 그 아까 보니까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이제 그 소관에 그 도매동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원 이제 그 지출이 돼 있잖아요. 가다 네.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그 시간이 아까 9시에서 22시로 되고 또 한 사람으로 이제 변경됐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도 호봉수가 또 낮은 직원이 들어왔네요. 예, 기존에 이제 직원이 예. 좀 호봉수가 많이 높은 이제 나이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운영을 하다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예. 교체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호봉이 낮으신 분들이 연령이 좀 낮고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업무상으로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업무 대처 능력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공사에서 인원을 갖다가 신입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호봉수는 낮지만 일은 더 아무래도 젊은 증가해서. 그렇죠. 경력이 좀 짧더라도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시민들하고 또 대화도 바로 원활하게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좋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려가 했는 거는 또 뭐 왜 직급에 따라서 좀 일하는 그거는 조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실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깊이가 있는데 그 뭐 낮게 와도 호봉수도 이제 금액도 줄여가면서 일을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그 중에서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의 결산서를 보면, 잔액이 2억 300입니까? 2억 300이지요, 잔액이. 예. 잔액이 2억 300이고, 보조금 반납이 7,700이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유류비가 많이 남는 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류비 그 문제도 그 남은 거를 그렇게 남길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한 사항을 해가지고 발생을 하면 계속 해마다 그렇게 남겨놓습니까? 혹시 올지 모를 추위에 대비해서 남겨놓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항상 10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10월 달에 원래 기름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 예상을 해가지고 감액을 시키는데 너무 많이 감액을 시켜버리면 혹시나 이제 기름 떨어지면 우리가 외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옛날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파라든지 이런 게 올 때 우리 농축산과에도 그때 썼잖아요, 예비비를. 각종 그에 대비해서 이상 교원이나 교원 서리 피해 입을 때 예비비를 땡겨 썼듯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건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재난에 대한 목적 예비비를
15억을 편성해놓고 시에서 그대로 삭감해버려서 추경에, 사회 추경에. 시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쓰니까 결국 그걸 예산에서 다 이제 자기들이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산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그 재난에 대비해서 남겨같이 하는 게 발생했다고 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마다 각 부서가 그렇게 남긴다면 예비비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예산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그 예비비는 15억은 그대로 삭감해버리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그 재난에 대비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아마 그 농기센터에서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데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불가피한 예측은 되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항 특히 재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 예비비를 두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매년 해마다 지속이 되면 엄청난 돈이 자꾸 불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각 부서에 다 합쳐지면 협의를 하십시오. 그 문제는. 네. 다음에는 그 해가지고 쓸 만큼 예산을 하고 그러면서 그 예비에 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게 잔액이 2억이 발생하고 7,700이 국고를 반납을 했는데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시는 교육을 뭐 시켜서 교육이 덜 돼서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교육 문제가 있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아요. 반납이나 국고 보조가 뭐 어디 큰 대목이 들어간 건 아니고 있는데 교육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산 결산서를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이 조금 다들 예산이 많이 과잉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예, 의원님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번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일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일을 많이 했구나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하고 말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실제 그 일이 지난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일이 많이 그 계획된 일들이 차질을 많이 빚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차질을 많이 빚었고 이렇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도 그렇고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해주시고 뭐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예산이 교육 예산 줄은 건 또 얼마 안 돼요. 여기 보면 코로나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또 초반기에 하는 건 또 했어요 그때 또. 그래서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 예산은 뭐 얼마 되지 않고 전체 2억 중에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교육 보니까 이쪽에 뭐 그 줄어드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강소농 육성 지원을 왜 이게 이런 것도 예산이 거의 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강선홍이 해마다 저희가 이제 그 한 인원이 한 120명 정도가 강선홍이 선정이 됩니다. 장목반 한 3개 장목반에 뭐 한 55명 정도는 기존에 해왔던 그 장목반 인원이 되겠고 해마다 또 새로 한 60명씩 70명씩 새로 모집이 돼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요 강선홍 예산은 일단 교육비보다는 말 그대로 그 평가회를 많이 합니다. 뭐 타 시군에도 많이 가서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많이 줄은 부분이 어디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인력 운영비가 5,600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정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인력 운영비가 농업기술센터 일에 발생했다는 초화 재배하고 거기에 각종 수는 인력비도 여기 들어있다면 그렇죠. 인력 운영비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운영비는 의원님 이거는 우리 그 공무원 인력 운영입니다. 일반 기간제 그게
봉급입니다. 봉급. 공무원. 기간제하고는 여기 인력 운영비에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어느 인력 운영비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인력 운영비는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외에도 거기에 기간제하고 인력 운영비는 그러면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거는 그게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과별로 기간제 쓰는 과가 있고 안 쓰는 과가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어디 들어있어요? 결산서. 인력 운영에 기간제 그거는 거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인력 운영비에. 내가 보기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결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그건 거의 지출이 완료가 거의 끝나가지고 뭐 잔액이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자료에 안 나가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짜리는 지출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자료에 없습니다. 아니, 결산서에. 여기 결산서. 결산서에는 들어있어요. 예산서, 여기, 그 자료 이 결산서에는 들어있어요. 10원에서 얼마 썼어. 예. 결산서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포함이 돼 있어요, 인력 운영비가? 결산서 전체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381쪽에 보시면은 도시원의 육성의 양료 생산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하부의 세부 사업명의 초와 양료장 운영에 기간제부터 시작해갖고 공공운영비 여기 초와 양료장 기간제 들어있는 거 어디 있어요? 초와 양료장 안에 사무관리비 기간제 운영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통합된 예산이 거기 잔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63만 원. 양료장 생산관리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예. 초와 양료장 운영 인건비를 넣어놨어요? 네, 양료 생산 세부 사업명 밑에 사무관리비, 인건비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 아까 그 대답입니다. 그 기간제가 잔액이 43만 원하고 유류비가 660만 원 남은 그 잔액입니다, 이게. 초와 양료장의 인건비를 여기다 줘야했나? 예, 초와 양료장 세부 사업 밑에 목별로 다 구분이 됩니다. 운영 경비를 안 넣고 그렇게 넣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이 내가 보니 한데 내년은 올해는 다시 좀 저거 해가지고 일을 제 궤도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보니까 전번에 배 관계 이런 거는 하셔가지고 배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배 있잖아. 피어. 예.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황금배도 개발하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요즘 좀 이래 새로운 그걸 해가 이래 하는 게 조금 뜸한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올해도 개발하고 역시 하는 게. 올해도 있습니다. 소비 선호용 단지 조성해가지고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그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그 품종을 4개 품종입니다. 그린시스, 황금, 그다음에 슈퍼골드, 신화 이렇게 해서 4개 품종이 소비 선호용이라서 울산 지역에 가수 농가에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10헥타 정도. 윤정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차량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지금 어디입니까? 작년에 쓰레기장은 다 깨끗하게 요즘 음식물 쓰레기 소매동 옆에는 요즘 다 정리가 되고 있죠. 예,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 날씨가 올해는 대단히 더 덥고 아마 폭풍도 강할 거고 그러니까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양이 넘쳐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까? 저부터 바닥이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여름 또 하절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전부 다 어차피 그 안 자체는 좋은 저장 시설을 하면 더 좋은데 냉방이 되니 그렇고 화장실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돼? 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도매시장에 화장실이 지금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에 우리 계시는 분들하고 경매사님들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업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라 했습니까? 지금 지역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입찰을 할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입찰해서 두루두루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봐서 경기가 돌아가도록 어차피 방법론을 선택하면 되겠죠. 설계 자체를 차별해가지고 각 동별로 개성을 주든지 아니면은
일괄의 통일성을 중요해서 설계를 이렇게 받아서 시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선택 좀. 예, 지역 내 업체를 통해서 이건 저희가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2만 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소변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 할 적에 소변기 자체를 있습니까? 깊이가 깊은 걸로 낮게 해서 있습니까? 청소하는데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하면서 있습니까? 화장실의 전체적인 배관 공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뜯어내버려서 예,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쓸 수 있을 때까지 배관 공조를 확실하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소매동에 이래 보면 미끄럼 방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배선 관계. 예, 그리고 전기 합선에 인해서 화재 있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가 합선됐을 때 하나의 단자에 하나 라인만, 전기가 컷되도록,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의 단선이 다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저번에 의원님 한번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점검을 또 다 했습니다. 삭정 이렇게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앞에 이제 탑차들 해서, 지금은 거의 정비돼가지고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깨끗하던데, 스탠 자체가 녹이 슬어서 안 하게끔 안전망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망 자체에서도 녹이 안 새게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상주차장에 철제골 지상주차장에 보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거기에 보면은 음식물에 이제 쓰레기가 해가지고 밑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뚫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차를 탑승하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거기 아마 주의 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가에 담배꽁초 이래서 안 하게끔요. 그것도 좀 잘 부탁드리고, 개는 갖고 이렇게 시비 붙는 걸 안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겠고 좀. 그런데 내일 모레 가산도한테 많은 걸 주문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잘 인수인계 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요즘 주차 시설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차 시설은 잘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요즘 중앙청과는 이야기 잘 돼가고 있죠. 잘 먹혀줍니까? 예, 안 그래도 그때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번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간담회도 지금 6월 초에 한번 했습니다. 예, 중앙청과하고 우리 농협공판장하고 간담회 해서 좀 협조해 주도록 저희 안 하면은 모든 것들은 아십니까? 서류를 해서 서류를 좀 더 처리해. 걔는 완성 높이 필요 없거든요. 서류해서 서류를 협의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차량 등록 사업소 보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가 가장 큰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고객 중심 차량 등록 사업소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객 중심 차량 등록소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정해진 부분 안에서 무작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 편한 시간 오다 보니 어땠냐면 청내 자체가 너무나 협소해요. 그리고 업무가 이중적 어떤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를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사전 예약제를 한번 필요해요. 우리가 이래 보면은 차량 등록을 하실 때 고객님들이 어차피 자기 편한 시간대에 오는 거거든요. 왔을 때 시범적으로 하나, 두 개의 창구를 딱 해서 사전 예약제를 하는 거죠. 사전 예약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코로나 해가지고 밖에 지금 그늘막도 없는데 대기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분산의 효과도 필요한 거고요. 제가 차량 등록서 처음에 잘 찍어보라면은 우리가 차량 등록 분소를 설치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하고 있는데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약제 부분에 이제 3년 동안에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 하나도 거의 실행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이게 사람이 오게 되게 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안내를 해가지고 안에 그 매장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래 보게 되면은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디스카운트 스토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래 보면 있어요. 할인점이나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 하면은 항상 뭘 하냐면은 샵마스터들이 있어요. 샵마스터들이 뭐냐면 제품이나 이런 거 다 진열해요. 매대를 하는데 그 애들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클로즈 되고 난 뒤에 딱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러면 차량 등록사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사람의 유동이라든지 업무를 배치하고 분산시키는 청산의 그 매장의 홀에 샵마스터 기능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숙달대 하는 사람이 탁탁 오게 되면은 그럼 화물차는 몇 번 차고 가시면 됩니다. 해서 예약을 탁탁 해서 치고 나가고, 그 다음 일반 이런 업무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 때 와서 이야기 딱 했을 때는 지금은 이거 때는 채권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탁탁탁 분산시키면은 그 사람이 그 매장 안에서 갖고 있는 정주 여건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엄청 단축돼 회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먼저 했냐면은 저거를 바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해서 여유 공간이 원활하게 남지는 않지만은 주차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실행이 돼가 지금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제 보면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시다 차량 등록사에 어떤 문제점이 어떤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했을 때 원하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차량 등록사의 단위 생산성을 평가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계속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실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분소도 마찬가지고, 분소도 내가 서생해서 언양에서 차로 가지고 직접 다 몰고 왔을 때 정확하게 30분 거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구치소 자리예요, 사실은. 딱 고속도로에서 차량 유동 동선을 해가지고 집합되는 거점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 딱 어디냐, 울주군하고 남구의 경계점이야. 그래서 한 건데, 딱 실점 이야기도 다른 사람도 많이 해서, 그 부분들도 실천적으로 하십니까? 결과물을 주시면 장한 것보다는 결과물.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이제 사전 예약제 제도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렇게 해서 전국 최우수 기관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코로나 때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런데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전과 실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일반적으로 허설하는 다른 사람도 그러면 계속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천해 주십시오 했죠. 우리가 있습니까?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하는데 1억 3천을 들어가고요. 민원 등록 종합창구 운영하는데 1억 5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객 중심 이런 차량 사업 전체 운영하는데 뭐냐면 4억 7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 타켓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단위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차량 등록사의 목적이다 이거죠. 울산시에서 이익이 나는 기관이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울산의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단위 생산성에서 이익 창출하는 것은 차량 등록 사업소. 사랑기관은 TP가 플러스 알파의 경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울산시로 많이 주죠.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액 1천억 가까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서 전에 퇴직했습니다만은 세정과의 담당 과장이 차량 등록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 꼭 전해달라고 내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씩 고쳐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차량 번호에 대해서 그 업체를 제가 그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30년 넘게 독점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금 말을 들었거든요.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건 이제 그 교통기획과에서 새로운 번호판 제작 업자를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먼저 구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6개월 안에 끝냅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끝냅니다.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해서가지고 결과물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데 이게 하나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강소농업 육성하고 청년농업인 하는데, 근데 우리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에서 해가지고 630만 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들 중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사업성 분석이다, 그죠? 예, 예비 사업성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그렇죠. 사업. 이게 컨설팅보다도 이 사람이 이거를 하는 데서 가지고 하는 적성검사. 이 사람이 농업에 하는 적성검사를 먼저 하는 거고. 예. 그 다음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곤충을 한다면 곤충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경쟁업체와 시장 분석, 그 다음 경영 분석, 자원 분석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 하는 건데 630만 원 해서 몇 명을 보통 이렇게 합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뭐 1명 아니면은 2명 정도. 그러면 이거는 컨설팅맨은 보통 어떤 사람이죠? 정착농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아니 이거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 해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적인 그러니까 핵심 어떤 전문, 자기의 기업 경영 분석을 제대로 상업 컨설팅사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농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컨설팅을 하는 건지.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유통적으로 또 뭐 좀 유명한 사람 그런 분들이 지금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을 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이력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 보고서하고 컨설팅이 나온 최종 보고서를 저한테 이걸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강소농업 육성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2,400만 원 들어갔는데 강소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했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어디냐면은 거제나 통영 지역 저런 데 갔을 때 딸기 농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우리가 그 딸기 농에 대해서 한번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게 왜 그래 갑자기 전국적인 딸기 주산지가 돼서 분홍의 위치에 반열에 올라갔는지, 왜 울산은 같은 조건에서 안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럼 울산에 맞는 업종이 뭐가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래 전라도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김영상 과장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 황토 고구마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가는 고구마 자체가 단순하게 토질만 이래가지고 그게 되니까요 아니고 그 지역에 유명한 그 젊은 그 온라인 마케팅맨이 있어요. 있는데 전국적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난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농업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킨다는 거. 예,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 제가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요거 끝나면은 제가 한번 갔다 올 생각이에요. 전라도 한번 갔다 올 생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그 농업 작물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냈을 때 세일즈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서상의 마케팅상에서 프로그램이 정해진 룰에 따라가면서 바로 세일즈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이 다시 지역 경제를 환원시킬 수 있는 세일즈 프로모션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 새로 하나의 분야를 전체를 루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평가서 분석, 정확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오니까 많이 쓰던데 뭐냐 하면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기업적 타당성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적 타당성 분석은 최소 뭐냐 하면은 그 약식 기준도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항목별 접근해가지고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가지고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꼭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면은 농업 신기술 시범에 8억을 들어갔어요. 농업, 우리가 381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업 신기술 시범에다가 8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거는 농업 신기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 신기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 사업 거의 전부가 농업 신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뭐 그러니까 드론 활용 드론을 직파. 해서 뭐 해충 방역을 한다든지 예, 직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선호용 우리 품종 단지 시범 사업. 그 소비선호용 우리 품종 무슨 품종 이야기 제가 알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시스. 그 다음에 아십니까? 혹시 황금배. 네, 황금배. 그린시스 뭐예요? 네, 나 같은 품종인데 색깔이 밴데 색깔이 황금은 약간 노란색이고 그린시스는 좀 희다, 초록색. 그죠? 약간 연두색이 납니다. 그렇지. 연한 색깔이죠. 연한. 예, 연두색, 초록색. 저보다 더 연한 색깔. 예, 초록색 연두색이 나는 게. 배 종류만 하는 거예요. 예, 배 종류가 신화하고 수프골도 하고 이렇게 네 종류가. 그걸 일반 재배하는 거를 신기술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새로운 품종이라서. 품종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신기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재배 기술이 없으니 우리가 이 사업을 줌으로써 그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지도 조성을 해서. 그럼 품종 개발은 아니네. 저희가 품종 개발은 못합니다. 그럼 재배 기술만 하는 거네. 예, 내려온 품종에 대해서 확대 보급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저는 지금에 하는 중간자재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다. 근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8억씩이나 들어가고. 네. 그 사업이 국비 시범 사업 해갖고 한 7, 8개 됩니다. 네. 그럼 8억을 들어가게 되면 8억에 대한 상황이 효과가 나와야 될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평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단지 이거는 신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공간적으로 그냥 이게 어떠한 풍토 우리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풍토에 이것이 재배력이 뭐 여러 가지 병충해는 강한지 한번 시범적으로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신기술이라고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농업은 한 3분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도시농업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어제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도시농업에서 했는데, 자, 도시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도시농업은 절대 취미가 아니다. 복지가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게 하게 되게 되면은 도시농업의 요약을 딱 해놨어요. 복지 개념이라 하는데, 자, 나는 농업이라 했을 때 뭐냐 그러면은, 농업은 곧 생산이다. 생산은 곧 이익이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생산 소비를 위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이거는 경제적인 원칙이 딱 이루어져 있는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농업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개발이 딱 해가지고 14억 7,700만 원에 도입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농업 자체를 경제적인 패러다임에서 넣어가지고 하나의 농업 경제적인 분야로 나가야지 전시적인 농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전시적인 농업을 가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이거는 곧 복지대가 아무데나 그냥 간의 수공업 형태, 간에도 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게 그거는 뭐냐면 일반 우리가 단체에서도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많게는 제가 5,000평 농사를 지을 건데, 10,000평, 5,000평이었는데, 적게는 뭐냐 그러면은 한 20평 또 텃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도시농업이다 이거죠. 왜? 내가 도시에 사니까. 그러면 내가 상추 먹고 고추 몇 개 동안 도시농업 활성화해서 정서적인 함량을 들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기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서 도시농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시스템에 넣어줘야 됩니다. 김경삼 과장님, 맞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소장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농업하면 경제적인 편의점이 넣어야 됩니다. 예,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보이소. 도시농업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요 말만 할게요.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10평의 텃밭을 하는데 보면은 5만 원, 10만 원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아 하는데 그거 모종사고 다 하는데 보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경제적인 원칙에서 15만 원 주고 채소가 다 사먹는 거 보면 시큰 사먹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도시농업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복지다 이 말이지. 그리고 개인 정산량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서 이만한 돈을 다 들어가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 자체를 뭐냐? 14억 정도 도시농업 개발해서 이제 14억 정도 내가 10년이면 140억인데 전체적으로 아십니까? 100만 평 땅을 사가지고 도시 집중화된 도시농업. 제가 항상 주창한 집중화된 생활 소비가 집중화된 만들어서 하나의 산업. 그래서 농업이 소장님 몇 프로야? 최소한 울산 경제의 3% 이상은 농업이 차지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달 안으로 도시농업센터 한번 갈 겁니다. 하여튼 서로 언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달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이상희 소장님.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록입니다. 아까 저 농업기술센터 하던 건데 마무리 좀 농업기술센터 거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거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결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내가 추가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전번에 아까 그 문제는 내가 택배 운송비 때문에 아까 아침에 사장님 오셔가지고 오해는 저도 풀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문제 좀 신중을 해명하고 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우리 택배비 확보했다더니 하도 안 하고 내한테 사기쳤냐고 내 물어보고 거짓말 하냐고. 그래서 왜 택배비 확보 안 하고 했다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가 오해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저 시정 질문이나 들어오면 좀 이렇게 정확히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톤 트럭을 추가로 좀 1톤 트럭을 구입해달라는 임대센터에 트럭을 보면 농업을 하고 이래 하면서 자기들이 이 작은 트럭 아니었습니까? 세렉서. 그것도 농기계를 보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으니까 작은 운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불가능합니까 트럭은? 의원님 사실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 1,600만 원을 배송 예산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따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송 예산에 1톤 트럭부터 시작해서 5톤 트럭에 실어갈 수 있는 농기계를 배송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1톤 트럭을 또 우리 보고 해달라는 거는 그 배송비를 왜 땄냐 하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문제가 배송비 문제가 아니고 1톤 트럭 차를 없다네 우리 거기에. 제 말을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송비도 다 드리니까 1톤 트럭을 만일에 들어가는 그 농기계를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왕복을 해서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 나온 중에 농민이 자부담할 거는 4만 원만 하면
아니 집에까지 다 배송을 다 해주는데 굳이 우리가 1톤 트럭을 또 사야 할 이유가 아니 1톤 트럭을 배송을 위해서 1톤 트럭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자기들 논에 네. 그 일하는데 임대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임대를 해드릴까요? 1톤 트럭을 구입해가지고 네. 임대 트랙터처럼 그 농기구처럼 임대 농기구에 넣어달라. 그 민은 안 들어왔던가요? 1톤 트럭. 그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그런 1톤 트럭 상황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뭐 제가 알기로 한 4천 정도? 1톤 트럭이요. 예, 4천만 원 뭘 4천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스타렉스하고는 또 이게 트럭하고는 또 틀린 그 거죠. 나중에 예. 1톤 트럭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일부 그 사람들은 농민은 도시농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걸음이라든가 뭐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하다가 1톤 트럭 임대를 가능한지 그럼 검토를 해봐 주시고 나중에 예, 그 한번 나하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다 그게. 예, 임대 트럭 알겠습니다. 구입 문제하고 예산하고 얼마 들 건지 하면 그걸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트랙터를 네. 원거리에 하는 경우에 우리 관내는 다 안 해줍니까? 트랙터도 이거 제가 말씀을 어제까지 거리 제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의원님한테 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그 민원 제기했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랙터를 운행해서 갈 수 있는 임대 조건이 있습니다. 운행해서 그냥 빌려주는 거는 배송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트럭을 갖고 와서 싣고 갈 수도 다 있고 다 우리가 그러니까 택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택배 이거를 문제. 자기가 트랙터를 운전해가지고 몰고 빌려가겠다는 그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부도 마찬가지고 본소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다 똑같이 조건을 이제 달아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서부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서부 임대사업소가 위치한 직동리 기준입니다. 그 주소가 직동리 기준에 인접한 리 6개만 운행을 해서 트랙터가 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직접 싣고 가든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택배 이동 거리를 어느 구역까지는 자기가 운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리로 봐줬고 말하자면 그 이후 거리는 택배를 하든지 자기가 차를 갖고 와 싣고 가든지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예, 그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빌려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배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트랙터를 빌려면 한 5톤 트럭 정도 해서 빌리면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송료를 의원 덕분에 많이 그런데 그 거리를 따랐기 때문에. 넘어선 거리는 이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말이죠. 안전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공서에서 가장 겁내하는 부분이 안전 부분입니다. 자, 그거는 곧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거리 산정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서부권 지역에 다른 데는 몰라도 서부권 지역의 거리 산정을 누가 상부까지 해가지고 그 이유는 뭐 택배를 하든지 싣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저하고 한번 봅시다. 그거는 그 거리 산정의 문제가 적정성의 문제.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시내 우리 그 농기기 센터에서 그 일정 거리까지가 위험한 구간입니다. 도로라든지 고속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용도로는 못 가겠지만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지역이고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일정 거리를 벗어난 부분은 거의 총길이에요. 농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산정 기법이 맞는지 적정한지를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 안전도로를 가지고 그걸 제약을 했다면 그거는 나도 모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 일부가 안전 문제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거는 이 트럭터를 끌고 상부까지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우리 사실 트랙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내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운행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 적정성의 문제, 안전의 문제 내가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 트랙터 그래 공유를 지금 합니까?
공휴일에 운영합니까? 예. 공휴일에도 농기구 인재센터 공휴일에 운영합니까? 예. 하죠. 예, 그러니까는 농번기 때는 운행을 하는데 보통 지금은 이제 사실은 6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농번기라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안 하죠. 안 하는데 빌려간 농기계를 반납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자, 반납은 공휴일 날 다 받고 있고 예. 토요일 날 받고 있는데 새로 빌려주는 거는 공휴일 날 안 해준다고 말인가요? 지금 뭐 빌려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6월달부터 그러면 8월달까지. 금요일 날 빌리가 일요일 날 반납해도 되는 제도가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농번기 때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야 이거는 그 공휴일 날 빌려주고 하는 건 도시농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농사라는 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달부터는 사실은 농기계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그 농업 그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연초에 2월달, 3월달에 밭 갈고 농 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정하고 뭐 이렇게 그때가 가장 바쁘고 많이 빌려가는 시기입니다. 2, 3월 그때 4월인가 4월부터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3, 4월. 그때는 하고 있어요. 예. 당연히 하지.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업 기법 이런 걸 또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또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문제인데. 네네. 그 다육이하고 곤충 산업하고 이런 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리고 다육이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촌이나 우리 거기에서 옛날에도 황금배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시듯이 또 새로운 분야의 농업기술센터를 자꾸 눈을 떠야 돼요. 네. 농촌 새로운 품목, 종자, 산업 이런 분야에 눈을 떠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자꾸 개발하는데 좀 주안점을 많이 두셔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곤충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곤충 산업도 자기들끼리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자기들도.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네. 다육이 대가 지금 그때 검토해가 준비한 게 있습니까? 해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다육예. 사실은 이게 다육은 제가 이런 말씀을 조사가 어디까지 우리 그 담당 과장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다육이가 클 때 내 몸 중에 일부가 똑 떨어지면 그게 뿌리가 나와서 바로 번식이 됩니다. 그런 쉬운 그런 번식 방법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육이는 시민들이 그냥 다육이 정도를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그 새로운 품종을 많이 원합니다. 근데 새로운 품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외국에서 그거를 받아와서 그걸 번식시켜야 수익이 되고 돈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짧은 시간에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새로운 품종 해야 돼요. 물론 하고 이 다육이가 퀄리티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니까 하고 다육이 산업을 저 경기도나 이쪽 쪽에는 많이 하는 데는 있고 거의 자기들이 이게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반 보편적인 다육이 농업 산업으로 보편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울산 쪽에도 다육이 산업을 가지고 농민들이 소도금으로 또 다육이나 곤충은 도시농업 형태로 해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소도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산업을 가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개발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자라거나 유전자라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면 또 해외 가시가 윤자 우리가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번식 시기가 작업을 하시든지 그걸 좀 하시라고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별도로 연구한 거는 별도 아직 없는가 봐요, 그러면? 예, 다육이는 아직까지 저희가 일반적인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번 검토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울산에 다육이 하는 농가가 제가 몇 군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이쪽에도
주로 정부 자금이나 뭐 이런 풍정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해외 여행을 가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개인이 지금 자기들끼리 독점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 풍정이 워낙 비싸니까. 우리 농업교육센터에서 그 좀 하셔가지고 일반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산업으로 해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고 지금까지 뭐 아직 고민은 안 해보셨는 것 같은데.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고민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다음에는 다음 7월 달에 의회 할 때는 7월 달에 업무보고가 그 있을 때는 다육에 대한 하고 곤충 산업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저거 내가 마무리 간단하게 내가 좀 마치 저거 차량도구 사업소의 소장님 그거 보니까 세입에 네네. 890만 원이 수입 정지가 미수납이 됐더라고요. 수입 정지가 왜 미수납이 되죠? 수입 정지 팔면 바로 돈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수입 정지도 요즘은 카드로 끄거든요. 예. 카드로 끄면 그 이제 5일이 지나야 우리한테 입금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연말에 연도가 이제 우리 12월 30일까지 지나면은 이제 그 5일 전에 끄는 거는 그때 입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카드 발급으로? 예. 요새 수입 정지가 미수납이 발생하는 그런 카드 발급으로 되면 네네. 그 수납으로 처리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미수납으로 잡아놓으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물어봤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은행에서 우리 금고로 들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래. 뭐 차량동 사업소 분소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연말까지 한다 하니까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미수납액이 5억 8,800만 원이 되는데 이 농산물 도매시장에도 왜 이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예, 저희도 이제 11월, 12월에 사용료 부과를 해서 네. 납부가 내년 1월 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수납이 안 돼서 미수납. 그 기간 차이로 발생한 미수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미수납이. 부과를 먼저 하고 예. 그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예, 저희도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만 바뀌면 자동으로 다 들어옵니까? 예. 이럴 때 다 확정이 다 들어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고 아까 농기센터는 잘 하셔가지고. 다육이하고 곤충산업. 예. 아닙니다. 다육이하고 곤충산업하고 두 가지 얘기하신 거. 예. 화물차.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저거 단디 해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윤정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어디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공로 연속하시는 이상일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외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이시우 위원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년 동안 제가 차례동 사업소에서 2년간, 농수산물에서 1년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시우 위원장님, 그다음 윤종로 부위원장님, 우리 김성로 위원님 세 분께서 같이 한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은 관심과 또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안 계시는 우리 안도영 의원님하고 전영희 의원님도 사실 우리 농수산 도매시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또 많이 또 격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성희 의원하고 윤정덕 의원이 시간 다 뺏어가지고 제가 너무 소회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근무하시다가 공로연수로 가시는 김종명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무사히 무탈하게 이렇게 하고 공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신 우리 이시우 위원장님, 윤인욱 부위원장님, 김승로 의원님, 또 안 계시지만 전영희 의원님, 안동희 의원님께 그리고 우리 상건이 전문위원실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30년 동안, 30년은 잘 안 됩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 시작해서 정보통신부, 행안부 지나다가 마지막 2년을 사실 울산광역시에 와서 하게 되었고요. 특히 마지막 1년을 우리 상건이 위해서 보내게 되어서 사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소중한 추억과 인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억과 인연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또 중요한 우리 의원님들 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모두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세일정 제1항 어안번호 제863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